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같이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치 비즈니스의 유형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회사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회사는 메가딜이다, 어떤 회사는 빅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이렇게 메가딜, 빅딜을 얘기할 때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메가딜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또는 어떤 팀에서, 어떤 조직에서 메가딜, 빅딜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을 우리는 메가딜로 한다 또는 빅딜로 한다라는 정의를 하시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세일즈, 이걸 저는 프로보커티브 셀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비즈니스의 유형은 정의상으로 볼 때, 특징상으로 볼 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응대하는, 리스폰스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고 보면, 이런 프로젝트 비즈니스나 빅딜, 메가딜은 발굴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비즈니스가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한 호흡에 끝나는 비즈니스라고 볼 때, 이러한 비즈니스는 길고도 먼 여정이라서 꼭대기에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을 올라가는 이런 피크밸리가 반복되는 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실제 영업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느낌이죠. 직원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한 명이 없던 조직이 수십 명의 조직으로 바뀌기도 하고, 한 팀이 회사로 분리되기도 하죠.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아니었던 고객, 경쟁사의 로얄한 고객이 우리의 고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고객이 우리를 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기도 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가, 동무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개발의 프로세스 8스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전반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프로젝트 시작은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시작되죠. 고객을 이해해야 되죠. 고객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제가 처음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영업을 한 후배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B2B 영업을 하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과거에는 단지 저희 때는 하드카피를 갖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소프트카피 형태를 갖고 있겠지만,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다양하겠지만, 어떻든 가지고 있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재무 정보, 또는 회사의 조직 정보, 전략 정보,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옛날보다는 없기는 쉽겠죠. 그다음 어느 회사나 다 조직도를 갖고 있겠고, 영업 직원은 항상 그 고객한테, 또 내가 맡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차트를 준비하죠. 이게 일반적이죠. 지금도 제가 많은 조직의 영업을 얘기할 때 보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업종에 관계없이 이런 유형의 정보를 갖고 있죠. 저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라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어떤 회사의 매출이 1조 원이다, 1조 1000억이다, 수익이 그 회사가 120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흔히 우량기업의 특징은 두 가지죠.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의 마켓 쉐어를 잃지 않고 쉐어를 지속적으로 개인해가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고객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기업입니까? 여기서 성장과 성장하지 못한다는 기업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산업 전체가 치명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에 의해서 슈링키지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기업도 같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어떤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회사의 성장 폭이 그 산업 평균의 성장치를 앞서고 있는가? 그 회사는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평균치에 밑도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쉐어를 게인하는 회사인가? 쉐어를 루징하는 회사인가? 이것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 신장은 10% 지난 3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그렇습니다. 매우 우수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산업이 25%를 누적 성장을 했다면 그 회사는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가까스로 서바이벌 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참 문제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산업 전체가 시장 성장률이 누적 성장률 5%에서 7%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 회사가 플랫을 유지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죠. 훌륭한 회사죠. 어떻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숫자를 가지고 절대적인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우리 고객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영업하는 직원이나 리더들이 보는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고객은 성장하는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고객, 어떤 세그먼트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영업 성과가 10% 성장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시장은 3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다. 내가 A라는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고객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매출 신장이 10% 있었다, 평균. 근데 그 고객은 30% 이상 스펜딩이 더 많았었다, 성장을 더 많이 했다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고객과 똑같은 논리로 봐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고객 또는 그 세그먼트, 그 인더스트리에서 시어를 계속 개인해가는 또는 따라가는 평행은 최소한 유지하고 있는 관계인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이 성장을 하고 스펜딩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는 그 고객으로부터, 그 세그먼트로부터, 그 인더스트리부터 입지를 잃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리죠. 또 하나 고객을 얘기할 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과연 고객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가, 악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영업 직원, 어떤 영업 리더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사업을 맡아도 이것은 정확히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객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 고객과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세그먼트는 과연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를 논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객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시작점을 너무 데이터, 저는 흔히 BCG라고 얘기합니다.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데이터에 빠지지 말고 팩트를 정확히 읽어내라. 그리고 그 팩트의 의미하는 뭐가 뭔지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데이터와 정보에 근거해서 그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그것이 고객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죠. 고객 이해에 대해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고객 정보도 중요하지만 과연 고객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고객에 대한 고객 평가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적으로 고객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거래가 있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사후 고객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파트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고객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냐 없냐. 고객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고객은 우리 회사를 어떤 파트너, 잠재적인 우리의 파트너다, 공공의 팀이다, 확장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제안을 한다고 고객이 받아들이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결정자. 여기서는 의사결정자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들, 흔히 우리 영업 직원들, 영업팀, 영업의 임원들이 만나는 고객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고객, 극히 제한된 고객에 국한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평가하냐는 겁니다. 너네들은 우리한테 그냥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하나의 의리야. 너네는 그냥 이런 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당신네 회사를 우리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들, 여러분들 구매 대상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고객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업 직원들이 만나는 영업 조직이 만나는 고객은 극히 한정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전체적인 A라는 고객이 있으면 큰 은행일 경우에 우리가 만나야 될 고객이 우리가 관계에 있는 고객이 적어도 의사결정 루프에 속한 사람이 150명이라고 봤을 때 영업 직원, 영업팀이 담당하고 있는 실제 만나는 고객은 10%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의 고객이 우리 고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전부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서 뭐냐? 나머지 90%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 거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자로 표현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0%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고객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가? 특히 요새 우리 캡티브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로얄한 고객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조직들은 이걸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캡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한된 의사결정자와 비즈니스를 쉽게 논의하면서 의사결정을 끌고 갈 수가 있죠.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피드백에 둔감하게 되고 그 기업적인 몇 사람의 피드백이 우리 회사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워크숍을 할 때 이런 캡티브 마켓을 주도하는 어떤 회사와 할 때 가장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의사결정자들이 보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전체적인 그 회사가 우리와 관계된 회사의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냉정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지만이 전략적인 파트너로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빅딜을 논의할 수 있는, 메가딜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를 돌아보는 그것이 시작이다. 제가 오늘 고객 이해 프로젝트의 과정에 들어가 첫 번째 두 꼭지를 말씀드린 것은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데이터 정보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임플리케이션을 읽어내라. 두 번째는 고객이 우리를 보는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극복할 포인트가 생긴다. 이것이 시작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과제를 도출해 갈까라는 말씀을 드리죠. 과제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적인 BAU 비즈니스는 후반부에 고객이 어떤 요건을 제시하고 가격 비딩을 하거나 견적을 받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레드오션에 빠지지만 블루오션에 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영 환경 분석부터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완공되었죠. 이 빌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빌딩에 관련된 사업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빌딩이기 때문에 빌딩에 건설업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는 수없이 많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IT 업계에 있는 사람도 참여하게 되고요. 건축업계도 참여하게 되고요. 설비업체도 참여하게 되고요. 기타 모든 서비스업, 수많은 많은 산업들이 참여하죠. 3조가 넘는 건축비가 들어간 빌딩이니까. 여러분 이 빌딩을 보면서 여기에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이 이 빌딩 짓는 걸 보고 지금 들어가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러분들 코웃음 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땅을 파기도 전에 기초공사를 하기도 전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기업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저기 갑자기 맞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한테 우리가 우리의 이런 것을 제안해야 되겠지, 우리 제품을 제안해야 되겠지, 우리의 솔루션을 제안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 세 개의 단계별로 여기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땅을 파기도 전에 기초 설계도 하기 전에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 정해졌을 때 미리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과 나중에 중간 좀 지었을 때 들어간 기업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창하게 보지만 우린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빌딩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아파트에
또는 스마트 시티가 개발되든지 어떤 회사가 해외 진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든지 모든 것이 알려졌을 때는 오른쪽에 레드오션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전략과제의 시작, 도출. 그 시작은 고객이죠.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CEO는 또는 CFO는 또는 CIO는 CHRO는 CMO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통상적인 비즈니스와 달리 큰 비즈니스를 만드는 시발점입니다. 저는 이 소스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읽어내고 이것을 과제화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두 가지 I, 인포메이션과 인사이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포메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많은 시간을 쓰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영업 직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리스닝이죠. 리스닝이라는 것은 어떤 경청한다는 그런 어떤 리스닝이란, 히어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객의 표정을 읽어내고 고객의 말을 읽어내고 고객의 제스처를 읽어내고, 흔히 리슨이라는 말은 리딩이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우리가 프로젝트 예를 얘기할 때 한 유통사의 영업 직원이 유통사의 점장들과 본사 마케팅 전략팀이 회의하는 곳에서 어떤 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난 뒤에 그것을 듣고 들어와서 본사에 관련된 팀들을 모여서 고객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풀 수 있는 안을 제시합시다 라고 해서 만든 프로젝트. 그래서 매년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가는 것을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또는 영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임원이든 리더든 직원이 관계없이 끝없이 고객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과제화하느냐, 큰 일을 만드느냐나 아니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느냐 차이죠. 두 번째는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뉴스죠. 요새야 여러분 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디지털 뉴스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신문 이런 거에 의존해서 정보를 접하던 시대에서 다양화된 인포메이션의 소스, 뉴스의 소스가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어떤 뉴스를 접하고 내가 속한 산업, 내가 관련된 기업의 뉴스를 보고 고민하는 영업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강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 12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짓고자 한다라는 계획이 처음 뉴스에서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 고민을 하는 영업 직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건축이 시작돼서 기초공사 끝나고 중간 정도 빌딩이 올라와서도 저기 우리 고객이 빌딩을 짓네 하고 지나다니는 영업 직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상당히 많은 뉴스로부터 도출이 된다. 세 번째 인포메이션의 소스는 뭐겠습니까? 이게 참 아픈 영역이죠. 많은 고객들은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할 때 그들과 만났던 영업 조직 또는 파트너들한테 상당히 많은 헬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방송산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산업에 인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쪽에 방송 전문가 있으면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에 전문가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쪽에 전문가를 좀 우리한테 불러다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철강 회사가 새롭게 IT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네 회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통신사가 지금 디지털 또는 인포메이션 쪽에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업 직원들이 여기에서 빠지는 딜레마가 뭡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당장 이번 분기에 또는 올해의 나의 목표 달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년 후, 길면 5년 후에 또는 그것도 가능성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업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오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든 어떻습니까? 전략적인 비즈니스에 상당히 많은 큰 대형 프로젝트, 빅딜, 메가딜의 시작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략과제를 2주 전에 논의했을 때 우리가 영업조직의 전략과제를 뽑는 것처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점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고객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 우리 고객의 약점은 무엇일까? 우리 고객은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 요건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객은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이런 기회에 진출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2주 전에 전략과제는 영업조직의 영업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제였다 하면 여기 빅딜, 메가딜 또는 프로젝트에서 전략과제는 영업 직원들이 고객 관점에서 고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고객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무엇인가? 고객이 이겨내야 될 페일리어 팩터는 무엇인가? 그로부터 고객들이 해야 될 전략과제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 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 또는 인도네시아 시장 또는 아프리카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력 서비스와 우리의 아웃소싱 또는 플러스 아웃타스킹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가 도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으로부터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고객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다음에 고객의 요청으로 얻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전략적으로 들여다봐서 거기에 전략적인 영역을 뽑아내서 고객이 고민해야 될 전략과제를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영업기회를 제안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략과제에서 얘기됐던 하나의 프로젝트 사례에서 논의됐던 통신사 케이스가 되겠죠. 통신사 CEO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고민이 풀려야 되겠구나. 시외전화, PC통신, 기타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빌링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이 회사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선도적으로 제안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고객 입장에 고민을 얘기해서 그들의 약점 영역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돼서 큰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는 서로 고객의 전략과제와 우리의 영업기회를 서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산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I를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은 약간 소극적이죠. 고객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고 인사이트는 전부 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도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 한번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전략과제 논의됐던 것과 거의 유사한 포맷이지만 영업적인 관점에서 약간 트랜스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뭐냐? 크리티컬 페일리어 팩터가 뭐냐? 수합 분석을 통해서 나온 영역에서 WO 영역, 그죠? W, opportunity와 weakness 영역,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뽑아내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고객이 어떤 전략과제를 풀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이런 영업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빅딜을 제안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영업 기회가 이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연 매출 측면에서, 수익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고객의 월넛 쉐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고객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고노고 여부를 결정하죠. 이런 경우는 무지 많습니다. 유형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죠.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신회사에 있었던 통신 고객이 랜드라인 통신을 주도적으로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모바일,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강화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ICT 비즈니스를 어떻게 선도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는 기업이 있겠죠. 철강회사가 스틸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산업에 다각화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의 정보 산업에 진출하는 일본의 사례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본의 철강 회사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스틸 회사가 트랜스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신문에 주력하던 회사인데 이제 신문이 점점 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컨텐츠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송 산업에 진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군데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산업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런 데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나가니까 경험도 없지요. 초기에 투자비도 많이 들지요. 인력도 없죠. 전략도 취약하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우리 회사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온라인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는 유통에 오프라인 유통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온라인을 넓힐 것인가? 우리는 거꾸로 온라인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는 온과 오프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채널 믹스에 대한 문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내 시장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것인가? 해외도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 시장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프리카에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에 우리가 사무소를 만들거나 거기에 영업조직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 모델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같이 일할 것인가? 제가 나열한 이러한 예들은 실제 영업 직원으로서 또는 영업의 일선 관리자로서 한 20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보통 비즈니스의 규모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메가딜, 빅딜의 규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보통 회사가 10배, 15배, 20배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의 비즈니스 사이즈를 갖고 오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에 비해서요?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비해서.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나의 리더들은 이 영업 기회들이 과연 현실적이냐, 매력적이냐라는 판단에서 고노고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까지가 되겠죠. 자,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오늘은 3스텝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이해를 너무나 데이터 측면, 차트 이런 것에 너무 머물지 말아라.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을 쳐다볼 때도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인가 시장에서 루징하고 있는 회사인가 또는 시장과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고객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가 악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말씀을 드렸고 과제 도출의 방법에는 2I를 말씀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치 도출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치 도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고객한테 어떻게 제시를 하고 고객을 설득해 나가는가 이 과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